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또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이버와 LG화학의 호실적도 있었고 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시장 기대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좀 방향성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연달아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그동안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오늘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는 0.78% 내린 2249.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장에서는 0.14% 올라서 815포인트 선을 기록했네요. 오늘 코스피의 하락은 한 주 내내 물량을 담았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외인은 850억가량, 기관도 3,900억 이상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홀로 4,70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역시나 외인이 800억 이상, 기관이 1,390억가량 덜어내면서 쌍끌이 매도세 나타냈고요. 개인이 홀로 2,400억가량 사들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들 쭉쭉 올랐습니다. 역시나 백신과 진단키트 쪽이 특히 강했고요. 오늘은 그동안 못 올랐던 후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수젠텍도 27% 급등 마감이고요. 시젠도 오늘 6%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도 살펴봅니다. 미국 황주의 호실적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부회전 스탁의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역시나 대표주는 단연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오늘장 7% 상승 마감입니다. KG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 등도 뒤따라 함께 빨간불 켜낸 저등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8월의 전략 미리미리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전 스탁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누르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은 또 새로운 뉴페이스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실 겁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채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뉴페이스 전문가들 두 분 등장을 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씩씩하십니다. 두 분의 패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요. 네. 자, 김상민, 조성일 전문가가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이신 만큼 각오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구해줘 스탁 구해주실지 먼저 김상민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이라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제 좋은 종목들을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이런 기법과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민 전문가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성일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 보니까 굉장히 경력이 아주 긴 우리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어떻게 구해주실지 시청자님께 인사 한 말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업으로서 시작한 지 벌써 1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선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동안에 쌓였던 저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들을 잘 정리하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놓이시는 분들께 제가 적극적으로 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활약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게시판과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분의 전문가님이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 드릴 거니까요.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 드릴 거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 요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알기 쉽게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 이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아직 사연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올려둔 베스트 사연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 시청자님 어떤 뉴스와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신지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금요일장 코스피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먼저 김상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첫 출연이신 만큼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시청자님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장과 함께 또 코스피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시장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많은 좀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물 출회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관의 출회는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그런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식으로 좀 월말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음을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삼성전자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이제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서 7나노 반도체 컴퓨터칩 공정에서 그런 결함이 좀 발견되고 수율이 좀 낮아지면서 이런 제품 생산을 다른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 생산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자, TSMC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반사 이익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금일 시장은 LG화학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2차전지, 반도체, OLED,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 속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고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시장 짚어봤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였던 코스피였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오늘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 구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저희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분석은요, 조성일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을 좀 여쭤볼게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주더니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벌써 815선까지나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 7월 달에는 매일매일마다 코스닥 지수가 전 고점을 갱신하는 매우 강한 흐름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차트만 본다면 매일매일마다 그냥 편안하게 보유만 해도 수익을 잘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보다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7월 한 달 동안 내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만 많이 올랐고 그와 반면에 코로나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그런 좀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쳐다보니까 현재 오늘 마감 기준을 봤을 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8위까지 종목을 봤을 때 6개가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또 이번 7월 한 달간의 종목들의 상승률을 봤었을 때 또 1위부터 8위까지의 7월 한 달간 상승률을 봤을 때 여기서 5개 종목이 다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특수한 업종, 특수한 종목들에만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종목들이 지수를 꾸역꾸역 올렸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장 주도 업종을 고르거나 또는 시장 주도 종목을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그런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처럼 글로벌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주자들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시젠을 포함해서 종목들이 같이 오를 수 있는 점은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사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조금 제 가치보다도 더 오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보면요.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퍼 또 5년간의 평균 퍼를 봤을 때 둘 다 지금 현재 퍼가 코스닥이 22배 정도 되는데요. 3년이든 5년이든 봤을 때 그 밴드 내에서 최상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고평가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빠지거나 유지될 수 있겠지만 8월 달에는 분명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분명 우리가 이제는 조심을 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어디로 그 돈이 갈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먼저 체크하고 스터디한 다음에 길목을 먼저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5G,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쪽 이쪽 분야에서 종목들을 하나씩 좋은 종목들을 먼저 길목으로 잡고서 매수해놓고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빠지고 나면 그때에 나온 수급들을 천천히 기다리면서 수익을 향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8월 달에는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제 올해 이번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지금 오늘 보면 2분기 GDP와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는 불구하고 미국도 역시나 돈의 힘 때문에 시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면서 이번 5차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1조 달러냐, 3조 원이냐, 3달러냐 이렇게 지금 분분하고 있고 또 실업급여에 대해서 더 연장하느냐 말에 대해서 의견 분분하지만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어도 사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빨리 봉합을 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흔히 지금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그런 우려감들은 점차 소멸되고 8월 달에도 아마 시장은 좋은 모습 보일 것이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이번 8월 달에도 업종이 한 곳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보다 그때 제약바이오보다는 말씀드렸던 다른 업종으로 한번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내내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제약 바이오가 꺼진 뒤에 좀 집중해야 될 업종들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이 미 대선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집중해야 될 업종 그리고 종목들 오늘도 잘 구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종목 구하는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입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 구조 시간을 대폭 늘려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데요. 자,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어떤 종목을 살까요? 대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서 고르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혹시나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올려두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남겨봐 주시고 또 시청자님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잘 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오늘도 쏙쏙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장 정리하는 동안에 벌써부터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다시 한번 게시판 열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전기차 종목 실전 좋은 걸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안 하고 마음 편하게 가져갈 종목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양병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전기차 종목을 원한다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실적 좋은 거였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바로 조성일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오늘 첫 구조에 나서게 되시는데요. 처음으로 구해주시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많은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 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좀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면 네. 더 좋다라고 하십니다. 네네. 어떤 종목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샀다 안 샀다 팔았다를 안 하려고 한다면 네네. 거의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음. 쭉 홀딩하면서 편안하게 가져갈 그런 종목을 아마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직역인 종목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있고요. 또 유럽에 강화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테슬라가 지금 $300부터 해서 지금 $1,700까지 올라가는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열풍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콜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LG화학이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배터리 부분에서 아마 흑자가 나올 것으로 아마 전망되고 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요한 키워드 때문에 우리가 설사 하루 이틀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어도 올해 3분기, 4분기 내내 전기차 업종에서 좋은 종목 하나는 꼭 갖고 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목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 이름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다 좀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종목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매출은 양극재도 생산도 하고 또 MLCC 2형 필름도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매출은 둘 다 50대 50 정도의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MLCC도 좋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 매출처는 이제 삼성 전기도 있고 삼성 SDI 또 LG화학에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이 있는데 이게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오고 가면서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양극재가 2차 전지 배터리의 원가에서 여기서 40%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기업은요. NCM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이 NCM이라는 형태의 양극재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니켈을 말하는 것은 배터리의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코발트와 망간은 2차 전지의 안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점점 전기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오래 가야 하고 또 출력도 높아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점점 많은 형태의 양극재 중에서 NCM 계열을 많이 찾고 있는 수요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과거에는 다른 쪽이었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공장 증설을 하고 하면서 지금 시대의 부흥에 맞는 NCM 타입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그 소재 라인에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는 좋은 내용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기업의 올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올해 3월 중순에 저점 찍고 나서 내내 지금 4개월 내내 상승하고 있는 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승을 더 하지 못하고 지금 13,000원, 14,000원 이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기 이평선인 20일 이평선, 제 차트에서는 지금 이 보라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선은 깨지 않으면서 최근에 또 양호한 눌림목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아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한 36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그래서 이 기업의 성장성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올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올해 1분기 때 1분기에 16억 원 이익을 냈고요. 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2분기에도 약 28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올해 3분기에는 증권사 전망치를 본다면 더욱더 많은 한 37억 원의 이익을 낼 걸로 보여져서 작년에 연간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미 1분기, 2분기 때 흑자를 내고 있고 3분기에도 또 4분기에 더욱더 많은 이익을 낼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전기차 업종에서 마음 편하게 매수 매도를 안 하고 가져갈 종목이 뭐겠느냐 말씀하신다면 저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더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이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모스가 떠오르는 기업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는요.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네네.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잡아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사실 목표가로는 지금 차트에서 주봉을 좀 보시면요. 작년 2018년 때에 보면 이렇게 18,0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2018년에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중요한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14,800원인데 18,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18,000원 정도 라인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좋겠지만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빠진다 한다면 빠르게 손절을 해서 위험은 회피해 놓고서 더 아래 값에서 재매수해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빠진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제가 13,500원 정도 라인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일선이 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탈 시에 손절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죠. 이 하반기에 활짝 피는 코스모스처럼 우리 시청자님도 활짝 웃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8,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전략 챙겨주셨네요. 시청자님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원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주신 사연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관련주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추천 바랍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키워드부터 뽑아볼게요. 역시나 오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실적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도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원한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좋게 이번에는 김상민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반도체 중에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을 원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 종목은 제가 구해왔고요. 네. 일단 상반기에 좀 적자를 보였다가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좀 흑자를 오.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종목은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유니테스트는 D램 버닌 테스터와 SSD 모듈 테스터라는 그런 테스터 장비를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주로 후공정 패키징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하이셈 등이 있고 해외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을 주요 매출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유니테스트는 이제 올 상반기에 SK 하이닉스의 투자 감소로 인해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수주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적자 예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좀 큰 폭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모멘텀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메인 고객사 SK 하이닉스에서 D램 투자 재개가 2021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인 고객사인 하이셈에서도 그 음성 2공장에 대한 장비 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이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의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멘텀은 지금 최근에 차세대 D램이라고 불리는 DDR5램이 얼마 전에 규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DDR5로 인한 업그레이드는 이제 장비의 업그레이드 수요나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 마이크론 향에 대한 그런 SSD 모듈 테스터가 이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테스트 발주용으로만 마이크론 향에 납품이 됐었는데 이제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좀 정식으로 양산용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적 모멘텀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평선보다는 이제 추세를 좀 많이 활용하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17,900원을 찍었던 구간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 자, 이런 구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추세로는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럴 때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정추세로 지지를 받는 구간은 이제 안전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좀 빠지기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역추세라고 불리는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이런 구간은 좀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보면은 지금 이 추세와 이 추세가 지금 만나는 이런 지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잡아보시면은 크게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가격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아 드리면은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17,000원 근처까지는 이제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14,000원까지는 매집이 가능해요. 매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이탈하는 구간인 13,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응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원하시는 종목 잘 받으셨을까요? 일단 반도체 중에서 실적 좋을 만한 종목으로 함께 찾아봤는데요. 유닛 테스트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기술적으로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도 시청자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또 사연들 잘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5G 업종을 얘기하시는 분이 눈에 띄네요. 최은태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요즘 5G 업종이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주가를 조정받은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데 믿음직한 종목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5G 업종 가운데서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오호, 모두가 상승하는 업종에 집중할 때 우리 시청자님은 잠시 주춤한 이 타이밍을 또 기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5G 업종 지금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바로 조성일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5G 업종 뭐 계속 유효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잠시 주춤할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는 우리 시청자님 말에 저도 좀 동의를 하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저도 앵커님처럼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질문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G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저도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뉴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럴 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발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은 무조건 5G입니다. 5G 통신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디지털 뉴딜이든 4차 혁명이든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인프라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업종은 향후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10년, 20년 이상 더 발전해 나갈 때 그때에 항상 핵심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5G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작년 4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상용화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1년 한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5G가 잘 안 터지는 그런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G 통신에서 두 가지 기술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NSA와 또 SA 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과거 4G 쪽의 장비와 5G 장비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5G로 가기 위해서는 5G SA, 스탠드 언론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4G 장비들은 조금씩 내려놓고 점점 더 5G 장비에 대한 피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5G 통신에서 우리가 광 트랜시버라고 해서 이제 트랜시버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게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성어의 뜻입니다. 이게 광 케이블과 전기 전송 시스템 사이에서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서로 간에 잘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장비가 이 트랜시버라는 장비인데 우리가 5G 통신을 쓰는 이유는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네. 5G 통신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LTE 대비해서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속도 아닐까요? 그렇죠. 정확히 네. 보셨습니다. 네. 사실 4G 대비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5G를 쓰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데 속도가 빠르다면 즉 우리는 통신, 이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트래픽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 5G 통신 성능을 구현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고용량 또 수많은 그런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요. 고가의 고성능 트랜시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이솔루션은 이 광 트랜시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4대 5G 통신사인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벤더가 조금 주춤하다 하더라도 모두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열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지금 6월 말에 4만 5천 원 뚫은 이후에 지금은 그래도 한 달 반 사이에는 좀 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도 보면 코스닥 지수는 내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오이솔루션은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좀 5만 9천 원대, 6만 원대 부분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횡보가 나쁜 횡보는 아니고요. 건전한 횡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선에서 제 차트에서 보면 이 보라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인데 이 중요한 단기선을 깨지 않고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다 지금처럼 한 2주간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당장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잡아도 물론 수익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매매 기회를 주는 이런 쉼을 주는 이 구간대에 우리가 먼저 매수한다고 한다면 굳이 주가가 오를 때 빨리 따라잡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편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을 좀 볼 텐데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를요. 물론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돈 지출도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설치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하다 보니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5G 종목들이 물론 상반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점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 5G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이제 올 지금 5월달, 6월달부터 조금씩 코로나의 그런 물론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 조금씩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늘릴뿐만 아니라 이 4차 혁명을 위해서도 하반기에는 이 5G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또 보면 재물 좀 볼게요. 올해 1분기 때 보면 영업이익이 14억 적자였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그리고 올해 2분기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한 24억 원으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주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2분기 나온 이후에 3분기와 4분기에 얼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을지 이것만 지금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3분기를 보시면요. 물론 이거는 증권사 추정치긴 하지만 3분기에는 무려 149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그런 근거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래 흐름을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중이 지금 내내 상승하면서 이 파란색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6만 원대 위에서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끊기지 않고 또 5G 업종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 업종에서 주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7월 중순 때의 장중 고점 부분이었던 6만 6천 원 정도의 라인 이 정도를 좀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만약에 시장이나 또 어떤 원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56,000원 정도의 라인, 현재 21선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이 56,000원 라인, 이 부분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정리한 이후에 그 아래 5만 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G 섹터에서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었고요. 또 현명한 투자자는 미리 사서 또 마음 놓고 기다린다라고 하죠. 오이솔루션 지금 공략하셔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목표가 66,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하러 게시판 넘어가 봐야겠네요.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민영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띄네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요? 저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을 원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키워드부터 뽑아보시죠. 자, 안전한 종목, 바닥권 종목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전문가와 함께 좀 찾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업종이나 테마는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주식에서 안전한 종목을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원하시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고요. 지금 제가 찾았던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AP 시스템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메인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종목인데, 디스플레이 업종은 중국의 OLED 투자 확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이제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그런 전방 산업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AP 시스템은 중소형 OLED 전공정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ELA라는 장비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OLED 시장은 지금 스마트폰 그리고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 시스템은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그 OLED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이 2020년 하반기 신제품 모델을 전부 OLED로 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A5 투자를 중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재개 모멘텀이 다시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OLED 투자를 좀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OLED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9% 정도로 지금 OLED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향후 2024년, 2025년까지 약 40% 이상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기업들, 특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의 BOE사를 지금 주요 고객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 이런 건 좀 월봉을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시면은, 일봉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추세선, 추세 하향하는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런 구간을 돌파를 했고 지금 지지하는 구간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을 좀 길게 보유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다. 나는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좀 빠른 매매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세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매물대가 포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32,000원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가를 3만 원을 잡아 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이런 추세를 좀 이탈하는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추세를 이탈하는 한 23,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원한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고요. 우리 김상민 전문가는 AP 시스템으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도 제가 수익 꼭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금요일 밤 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열심히 여러분들 구해드렸는데요. 자, 조성일 전문가님, 오늘도 처음 출연이셨잖아요.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열심히 또 구해주셨는데 오늘 첫 출연하신 소감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프로그램에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좀 시장이 앞으로도 8월 달부터도 장은 오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냉철하고 깊은 분석에 의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냈을 건데 제가 그런 제 경력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매주마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매수해도 수익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민 전문가에게도 여쭤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첫 방송이라 좀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또 앞으로의 각오와 또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저점 잡는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한번 많이 따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보여주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두 분의 전문가 또 다음 주에 활약도 더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상민, 조성일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밤 11시에 다시 구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MTN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